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지연되는 선고에 마음이 급해진 걸까요? 여야 정치권에서 도를 넘어서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의 세결집도 이어졌습니다. 악전 고투 끝에 영남 지역의 산불이 대부분 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숨어있던 불씨가 언제든지 재발화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당분간 비 예보도 없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각별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1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불을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서풍이 오늘부터 다시 불 것으로 보입니다. 고온 건조한 특성 때문에 숨어있던 불씨가 재발화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해 재탄핵을 시사했습니다. 한 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민주당 정당 해산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산불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13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 지리산의 천왕봉도 가까스로 화마의 피해를 면했습니다. 박정혁 기자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옆으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불길을 잡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낙엽층에서 길을 개척하며 화마와 사투를 벌입니다. 지리산 천왕봉까지 불이 번지지 않게 방화선을 지킨 겁니다. 산림청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그리고 군수색대 180여 명은 꼬박 4박 5일 동안 천왕봉 사수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낙엽층도 깊고 돌산도 좀 많이 있어서 암석도 많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산청 산불이 발생한 건 지난 21일. 불이 난 지 213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불을 끄다가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졌고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2,600여 개 면적에 달하는 1,858헥타르입니다. 주불 진화 시간으로 볼 때 울진 산불에 이어 두 번째 최장 시간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경북 산불에 비해 작지만 불을 끄는데 시간은 더 걸렸습니다. 산불 현장은 해발 900m의 높은 봉우리에 위치하여 접근을 위한 임도가 없고 진화대원의 이동을 막는 화렵수 낙엽층과 주불을 잡았으니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복구. 경남도는 유가족과 부상자 또 그 가족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만여 명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재민에겐 경남도의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 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주불이 진화된 만큼 그동안의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대책과 또 우리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우리 경남도가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피해 나무를 베어내는 등 피해 복구에도 나섭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국립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압 배치가 바뀌어서 영남 지역 산불 발화 시점이 붙었던 고온 건조한 서풍이 다시 분다고 합니다. 숨어있던 불씨가 재발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바람과 지리산의 험준한 지형, 악전 고투 끝에 경남 산청 주불 진화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영남 지역 산불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숯불 감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안에 보이지 않는 불씨들이 있거든요. 바람 요인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부터 날씨가 산불 위험을 높이는 양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기압 배치가 서고 동조에서 남고 북조로 바뀌면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강한 서풍이 영남 지역에 밀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풍은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수분을 잃어서 더 건조하고 온도도 높습니다. 산불이 본격적으로 번지던 지난주 초에도 서풍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산맥의 동쪽으로는 더욱더 건조한 공기가 나타나면서 이 동쪽 지역, 특히 경상권 지역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건조한 대기의 온도까지 높고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서 두꺼운 낙엽층 밑에 숨어있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주불은 꺼졌지만 여전히 철저한 감시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눈, 비를 뿌렸던 꽃샘 추위는 기압 배치의 변화와 함께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에 다가서며 꽃샘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열흘가량 이어진 이번 산불을 잡는 데에는 군 병력과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군 장병 7,500여 명과 헬기 400여 대가 동원됐는데 주한미군 헬기까지 연신 물을 퍼다 날랐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깔린 산불 현장에서 군 장병들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낙엽을 긁어내고 연신 물을 뿌립니다. 군 장병들이 산불 진화대원 손길이 부족한 지역에서 직접 잔불 진화 작업에 나선 겁니다. 국방부는 열흘가량 이어진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한 군 장병이 7,5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임무 수행간 장병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운데 산불 진화 지원 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대원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산불 현장에는 군 헬기도 힘을 보탰습니다. 하루 40대가 넘는 군 헬기가 동원됐고 주한미군 헬기까지 연신 물을 퍼날랐습니다. 군은 이동 진료반도 9곳에서 운영하며 산불 피해 주민을 진료했습니다. 국방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동원 훈련과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게는 면제 조치했습니다. 또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는 입영 대상자 가운데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산불과 통상 리스크, 민생 지원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산불 같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에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가 경정 예산을 다음 달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KBS 특별 생방송에 출연해 이번 재난과 관련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안 발표에 국민의힘은 정부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실제 민생에 도움이 될지 송곳 심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여야가 오늘 진행될 원내대표회동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띄운 건 시기를 놓치지 않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산불 재난과 미국발 통상 위기 대응, 내수 지원이란 핵심 항목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이라며 조속한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복귀하신 이후 정부의 대응력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도해 봅니다. 이번 추경 추진 배경에 지난해 말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이 있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를 삭감해 산불 관련 재원이 부족한 거라 꼬집으며 예산 테러를 원상복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눈앞에 놓인 경제 위기가 심각한데 정부가 이제야 추경을 내놨다며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초유의 산불 재난까지 더해졌는데 10조 원으로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치 갈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한 걸 두고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추경 세부 내용부터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양당은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머리를 맞댑니다. 현재로선 여야가 산불 피해 지원 등 이견이 비교적 적은 부분부터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번 영남권 산불로 대피소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 대부분 고령층이죠. 화마를 피하려다가 평소에 복용하던 약을 미처 챙기지 못한 만성질환 환자들의 경우에는 다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재처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삽시간에 번진 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가까스로 대피소로 몸을 피했지만 필수품은 물론 평소 먹던 약조차 챙기지 못한 어르신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약도 하나도 못 챙기고 빈몸을 막 쫓아 나왔어요. 그리 옷도 입은 뒤에 아주 이래 만지면 이 손이 막 시커머요. 이처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 중복 처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환자의 복용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처방할 수 있도록 각 병원에 협조 요청을 내렸습니다. 원래 환자의 복용 기간 안에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인해 중복 처방이 불가능하지만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손실은 예외 사유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는 산불 피해 주민의 요청에 따라 처방전 재발행이 가능하고 주민들은 다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면 기존에 먹던 약과 같은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과 환자 모니터링, 재난심리 서비스 등을 통해 이재민의 의료와 심리상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탄핵 전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고 여당에선 의원 총사퇴의 각오로 탄핵 쿠데타를 막아내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한을 4월 1일로 못 박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헌재가 미임명은 곧 위헌이라 판단했음에도 한덕수 대행이 그때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내리겠다,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한 대행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진보 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한 대행이 대통령 목 2명의 새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입니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컵박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다며 민주당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도 국민도 경제도 법치도 안보도 안중에 없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묻고 계십니다. 여당 내 일각에선 의원직 총사퇴를 각오로 민주당의 탄핵 쿠데타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맞불을 놨는데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죄로 자신들을 고발하겠다고 하자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더 뒤로 밀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문제가 거듭 뇌관으로 떠오른 모양새인데 이번 주가 최대 고비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보신 대로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모레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경과하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자 내란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이대로라면 다수당이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를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선 국헌 물론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헌법재판소를 향한 불신이 커진다며 대통령 복귀 작전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타내며 헌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험한 선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맞받았는데 여당 내에서도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 집결해 역사의 치욕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교나 경제 측면에서 국가적 불확실성이 심각해지고 있고 온갖 추측에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랍니다. 야당 일각에선 전국민 화병 위자료 소송까지 예고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선고가 늦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재판관의 고뇌와 고충, 노고 같은 표현을 쓰며 헌재 압박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했는데 당 차원의 기자회견에선 고강도 비난이 나왔습니다.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제2계엄 같은 발언을 문제 삼으며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해선 안 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선동이라고 즉각 맞받았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정 질서 훼손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국민의 도리라며 다소 신중한 태도도 보였는데 당 내에선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탄핵 인용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 있는 그대로 선고를 내리면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내각 총탄핵을 노리는 것도 헌재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미리 듣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정도로 민당이 나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민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당은 일단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헌재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등 전략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당은 한 목소리로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있는데 달력을 넘기게 된 선고 일정에 여야 공의 초조함이 확산하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주요 뉴스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불 소식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13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천왕봉도 가까스로 화말 피해를 면했습니다. 박정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옆으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불길을 잡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낙엽층에서 길을 개척하며 화마와 사투를 벌입니다. 지리산 천왕봉까지 불이 번지지 않게 방화선을 지킨 겁니다. 산림청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그리고 군수색대 180여 명은 꼬박 4박 5일 동안 천왕봉 사수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낙엽층도 깊고 돌산도 좀 많이 있어서 암석도 많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산청 산불이 발생한 건 지난 21일. 불이 난 지 213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불을 끄다가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졌고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2,600여 개 면적에 달하는 1,858헥타르입니다. 주불 진화 시간으로 볼 때 울진 산불에 이어 두 번째 최장 시간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경북 산불에 비해 작지만 불을 끄는데 시간은 더 걸렸습니다. 산불 현장은 해발 900m의 높은 봉우리에 위치하여 접근을 위한 임도가 없고 진화대원의 이동을 막는 화렵수 낙엽층과 주불을 잡았으니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복구. 경남도는 유가족과 부상자 또 그 가족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만여 명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재민에겐 경남도의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 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주불이 진화된 만큼 그동안의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대책과 또 우리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우리 경남도가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피해 나무를 베어내는 등 피해 복구에도 나섭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국립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오늘부터 기압 배치가 바뀌어서 영남 지역 산불 발화 시점에 불었던 고온 건조한 서풍이 다시 옵니다. 숨어있던 불씨가 재발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과 지리산의 험준한 지형, 악전 고투 끝에 경남 산청 주불 진화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영남 지역 산불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불 감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안에 보이지 않는 불씨들이 있거든요. 바람 요인에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부터 날씨가 산불 위험을 높이는 양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기압 배치가 서고 동조에서 남고 북조로 바뀌면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강한 서풍이 영남 지역에 밀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풍은 소백 산맥을 넘으면서 수분을 잃어서 더 건조하고 온도도 높습니다. 산불이 본격적으로 번지던 지난주 초에도 서풍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산맥의 동쪽으로는 더욱더 건조한 공기가 나타나면서 이 동쪽 지역, 특히 경상권 지역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건조한 대기의 온도까지 높고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서 두꺼운 낙엽층 밑에 숨어있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주불은 꺼졌지만 여전히 철저한 감시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눈, 비를 뿌렸던 꽃샘 추위는 기압 배치의 변화와 함께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에 다가서며 꽃샘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산불 관련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은 대부분 꺼졌는데요. 하지만 봄철 날씨를 앞두고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기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서 입산객과 폐기물 소각이 들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산청 산불의 진화율도 100%에 다가서며 전국 중대형 산불은 대부분 꺼졌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오는 4월, 절기 청명과 한식을 전후한 산불 취약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성묘와 등산,
산나물 채취 등을 목적으로 입산객이 많아집니다. 또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들어서 논 밭두렁 태우기가 늘고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일 역시 잦아집니다.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건데 건조한 봄철 공기에 계절풍까지 불어 불이 순식간에 확산할 위험도 큽니다. 봄철은 통상적으로 강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을 타고서 비와가 많이 날아가서 이렇게 불씨가 이제 사방으로 많이 흩어진 거죠. 또 봄철 같은 경우에는 계곡에도 물이 없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청명 한식 기간 전국 연평균 1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연평균 310헥타르 상당의 산림이 탔습니다. 천년고찰 낙산사 대부분이 소실돼 역대 최악의 산불 중 하나로 꼽히는 2005년 양양 산불 역시 4월 4일에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화재 원인은 소각이 31%, 입산객 실화가 28%, 성묘객 실화가 10% 순으로 실화 비율이 높았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근처에서 소각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에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고요. 경기 부진으로 민생의 어려움도 커지자 신속하게 추가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산불로 4만 8천 헥타르에 이르는 막대한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자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기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고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하게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근본 사태와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 진화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 리스크에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관세 등 현실화한 관세 부과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추경에 포함됩니다. 서민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말씀드린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야가 동의하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4월 중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돈이 극심한 상황에서 추경 현실화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경찰이 산불 실화자를 입건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지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경북 의성 산불의 피의자로 5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최초 발화 당시 A씨의 가족이 불이 나서 할아버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실관계 조사에서 A씨 가족은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는 게 잘 안 돼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보존 조치하고 이르면 이번 주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초조사를 먼저 하고 다음 주 중으로 최대한 빨리 현장 합동감식을 해야 됩니다. 저희하고 국가수하고 소방하고 관련 기관들하고 합동감식을 한 이후에 소환조사 일정을. 산불로 인한 피해 보상도 문제입니다. A씨의 혐의가 인정돼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피해가 막대한 만큼
개인이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는 주택 화재 보험과 가축 재해 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에서는 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공적 보상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 시점과 규모가 얼마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각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도 있지만 보험 적용 가능성과 적용률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탄핵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고, 여당에선 의원 총사퇴의 각오로 탄핵 쿠데타를 막아내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한을 4월 1일로 못 박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헌재가 미임명은 곧 위헌이라 판단했음에도 한덕수 대행이 그때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내리겠다,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한 대행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진보 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한 대행이 대통령 목 2명의 새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입니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겁박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다며 민주당 정당 예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도 국민도 경제도 법치도 안보도 안중에 없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묻고 계십니다. 여당 내 일각에선 의원직 총사퇴를 각오로 민주당의 탄핵 쿠데타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맞불을 놨는데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죄로 자신들을 고발하겠다고 하자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더 뒤로 밀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문제가 거듭 뇌관으로 떠오른 모양새인데 이번 주가 최대 고비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모레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경과하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자 내란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이대로라면 다수당이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를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선 국헌 문란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튜브 영상의 증거 능력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또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절한지를 두고도 대립했는데요. 재판의 쟁점을 배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60명이 넘는 폭동 가담자를 한꺼번에 기소하며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는데 일반 건조물 침입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가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녀야 합니다. 검찰은 침입 이전 상황이나 법원 경내로 들어간 상황이 가중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변호인단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공동인지 개별인지 밝혀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능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검찰에서 제출한 폭동 당시 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의 체증 영상과 법원 CCTV, 유튜브 영상 등 크게 3종류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변호인단은 다운로드받은 유튜브 영상이 편집 등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상이 원본과 같다는 걸 입증할 데이터를 확보해 증거 서류를 첨부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 같은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서부지법 폭동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강도전과로 전자발찌 부착을 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순천을 거쳐서 광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입니다. 스포츠 머리에 검은 옷과 뿔테를 쓴 남성이 여유롭게 계산대를 빠져나옵니다. 어제 낮 1시쯤 전남 여수시 여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던 48살 이태훈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태훈은 키 168cm에 몸무게 95kg이 넘는 비만 체형으로 윗입술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이태훈의 신상을 공개하며 목격 신고와 제보 등 시민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태훈이 순천을 거쳐 광주로 이동한 사실을 어젯밤 확인하고 이후 동선을 쫓고 있습니다. 흰색 카니발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차량 부품들은 도로 위를 나뒹굽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전남 장훈군 부산면에서 국도를 달리던 승합차와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엔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3,000톤짜리 화물선과 80톤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통발 어선 승선원 3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어선 일부가 파손되고 화물선 우측에는 구멍이 났지만 적재돼 있던 아스팔트 타르 등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찬바람 불던 주말이 지나고 오늘은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까지 떨어져서 출근길까지는 쌀쌀하겠고요. 기온은 낮부터 오름세로 접어듭니다. 이후에는 이맘때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사이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 내륙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화재 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계속 경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까지 충남과 전북 서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3도, 안동은 영하 1.6도를 보이면서 출근길엔 춥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 15도, 광주 14도 등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으로 오늘은 마음이 약간 가볍습니다. 네. 괴물 산불 6일 만에 가까스로 진화가 됐는데 산청 산불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겁니까, 이건?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예. 그 97% 어제 이제 오전부터 97%였는데 그리고 또 오후에는 99%가 됐고요. 단 1%를 올리는데 하루가 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히 이제 우리 연구진들이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너무 낙엽층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낙엽층이 1m 이상 더 깊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뿌려도 물이 깊이 스며들지 않고 불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숨어버리는 네네네. 그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화 헬기가 이제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네. 다른 곳이 다 불이 꺼져서 예. 그래서 진화 헬기를 여기다 많이 넣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울창하다 보니까 물이 잘 스며 나무 윗부분이죠. 예. 우산처럼 잘 스며들지 않아서 작은 양만 스며들었고 또 진화대원들이 접근로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어가야 됐습니다. 아, 예, 그런 으로 예. 인해서 굉장히 진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문제점들을 좀 하나하나씩 짚어보자면 이 낙엽층 밑에 이제 불씨가 남아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작업이 좀 돼야지 그래도 조금 잔불이 정리가 됐다라고 할 수 네. 있을까요? 아마 1차 안심 구간은 주불이 진화된 후 한 3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아,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낙엽이 1m가 넘어가지고 네. 치워도 낙엽이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치우는 모습이 예. 담겼네요. 예. 그래서 지금 불이 계속 밑으로 숨었고 그 불들이 이제 다시 햇빛이 쬐고 바람이 불면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요. 예. 아마 3일까지는 계속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최소 일주일 동안은 이 지역에서 이 잔불이 재발화되는 것들을 산불 감시원들이 감시를 하고 진화 헬기를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꺼야 됩니다. 근데 오늘 고온 건조한 서풍 예보가 있어서요.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우리가 주불 진화를 했다고 해서 진화대원들을 철수하면 안 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진화대원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고생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고온 건조한 서풍이 들어오면 다시 또 작은 불씨가 살아나서 큰 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화대원들이 계속 감시를 하면서 연기가 조금만이라도 보이면 거기에 가서 연기를 완전히 다 진화하는 예, 예. 흙으로 덮거나 물을 뿌려서 진화하는 지금 그 작업인데요. 저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이제 더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동안 이상 더 진행을 돼야 되니까요. 네. 예.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모두가 좀 각별한 주의를 좀 기울여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산불로 인해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에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네. 지적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자문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토요일 날 28건의 산불, 일요일 날 13건의 산불, 그 중에서 3건이 대형 산불, 그다음에 3건이 또 2단계 산불, 예. 중형 산불로 이렇게 갔는데 과연 우리는 여기에 이만한 산불들이 큰 산불과 동시 다발 산불이 한꺼번에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가? 예. 여기에 대한 자문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뭐 공중 진화 자원이건 가용 헬기든 이런 예. 것들이 준비가 돼 있냐고 봤었을 때는 이제는 이제 부족하다. 그리고 이 대피 체계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것이죠. 저희가 지금 헬기 부분도 지금 계속 지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전국에 많은 산불이 났었을 때 헬기를 2대씩만 넣어도 이미 이제 헬기가 없거든요. 하지만 초대형 산불이 난 곳은 헬기를 100대 이상 넣어야 되고,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또 불이 나면 헬기를 넣을 수가 없고, 그럼 또 대형이 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충분히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번에 보면 우리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엽층이 굉장히 두껍게 깔려 있다든지 계속 저희도 다뤘지만은 소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든지 그래서 일단은 임도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내가 사는 집에 소방 차량이 접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좀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렇죠. 산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길이 있으면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차량에는 물을 싣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량에서 물을 신속하게 공급해서 빨리 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못 들어가면 저렇게 진화대원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불갈퀴라고 하죠. 손갈퀴를 이용해서 낙엽층을 걷어내는데 낙엽층 걷어내는 게 너무 두꺼워서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보시면 키 작은 그 나무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치워야 되는데 너무 속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임도가 산림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지적도 타당하죠. 아무래도 타당하지만 산불이 있었을 때는 인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진화 속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네. 그리고 잔불 정리, 이제는 잔불 정리 네네네. 들어가야 되는데요. 잔불 정리도 저렇게 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만 물이 안 들어가면 흙을 파서 덮어야 됩니다. 예. 그런 차이가 굉장한 작업 속도, 효율이 있고 또 그걸 시기를 놓치면 잔불이 재발될 수도 있다. 네. 이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서 산불 확산이 빨랐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그 화렵수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소나무든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1m가 낙엽이 쌓였다는 곳이 화렵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 근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건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도로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저지하기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빽빽한 소나무 숲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소나무는 피해자죠. 인간이 네네네. 불을 내서 예. 불을 탔는데 이제 계속 주범처럼 몰려서 좀 안타까운데 네. 소나무가 우리나라에 가장 잘 적응한 수종이라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나무는 조성한 게 아니라 소나무의 96% 아니 94%가 저절로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적응한 생태계입니다. 네. 그런데 예. 이제 단 6%만이 이제 송이 생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심었는데 잘못 알려진 거죠. 소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네네. 소나무를 심었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소나무에는 잘못이 없죠. 관리를 잘못한 우리의 잘못이지. 그러다 보니까 불마기 숲을 만들어야 된다, 네. 조성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불마기 숲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제 소나무는 이제 나무의 윗부분이죠. 거기에 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길에 휩싸일 수가 예, 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큰 산불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온도도 160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 윗부분에 잎이 없고 봄철에 그다음에 송진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불에 타더라도 약하게 타거든요. 한 네네네. 지표하로만 타기 때문에 500도, 600도로 온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러면 집들을 태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또 불씨를 만들지를 못해요. 예, 예.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불씨와 이렇게 수관화로 타느냐 안 타느냐의 문제인데 예, 예. 참나무를 그렇게 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화수림, 예. 마기숲 같은 경우는 어디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마을 주변이나 그다음에 네네. 문화유산이나 그 울진 원자력 발전소처럼 그런 지역들은 절대 이제 소나무 숲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네. 숲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안 그러면 또 다 휩쓸려가고 그러기 네.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만약 빽빽한 소나무 숲이다 그러면 속가배기를 해서 좀 듬성듬성하게 소나무 숲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으면은 이제 참나무 위주로, 그러니까 네. 화렵수 위주로 아니면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독이 나오는 수종 위주로 심어서 예. 숲은 만들고 대신 그 산불에 타더라도 약하게 타는 숲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주말 동안 아마 안내 문자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번 산불도 그렇고 이번 산불을 계기로 처벌 제도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산불을 실수로 내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예. 아마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무겁거든요. 아마 이렇게 무거운 아마 죄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겁게 했던 거는 이 작은 실수가 너무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뭐 단적으로 보여줬으니까요. 네, 단적으로 보여줬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예초기를 뭐 이렇게 사용하다 불이 났다는데 그분이 과연 이게 불이 됐을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나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인식 전환, 내가 살림 내 살림 외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산불과 이어질 수 있다. 네. 용접을 하더라도 물을 뿌리고 해야 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실수로 이렇게 산불을 낸 분들은 이제는 그 국가의 그러한 벌금뿐만 아니라 정말 큰 게 기다리고 있죠. 민사소송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예. 내 집이 불탔으면 내 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분에게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벌금 3천만 원 내면 끝이지 이게 아닙니다. 예. 이제는 정말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도 국가의
나무가 타면은 그 나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금액이 될 것이고 이런 점들까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민사소송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봄철이다 보니까 다시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게 커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조금 전에도 약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산 주변에 있는 분들 또는 산에 들어가시는 분들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는 또 이번 주가 또 건조하잖아요. 아마 토요일까지 또 비 소식이 없는 걸로 알고 지금 있는데. 또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 건조주의보가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어보면 산불을 낸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설마 산불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 하셨대요. 근데 이제 소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용접하시는 분들, 뭐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머리를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애초기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굴삭기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물어보면 이게 왜 산불이 돼?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은 건조한 시기에 산림 인접한 곳에서 작업은 우리 모든 행동은 다 산불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좀 뿌리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화기 정도는 비치를 하셔서 언제든지 좀 대응할 수 있게 그리고 혼자 작업하지 마시고 같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는 불을 더 빨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첫째도 둘째도 불조심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 환경연구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토 야육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면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네, 그린란드 총리는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현 특파원입니다.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트럼프 대통령. 급기야 100% 그린란드를 차지할 것이고 어떤 것도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지 않겠다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 need Greenland very importantly for international security. We have to have Greenland. 닐센 그린란드 신임 총리는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Det har da betydet en del. Vi kan se, hvordan befolkningen har reageret. Vi kan se, hvilken utryghed det har skabt. 앞서 지난 28일 그린란드를 찾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제대로 안보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We could make them much more secure. We could do a lot more protection, and I think they'd fare a lot better economically as well. 덴마크는 대규모 북극 안보 투자를 발표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An investment that will provide more drones, more ships, more personnel, and more will come later this year. 그린란드 쟁탈전은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유럽과 아시아, 북미를 잇는 북극 항로가 열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히토류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덴마크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그린란드 내부에서도 독립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헌법에서 금지한 대통령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미국 M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은 일하는 걸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에 집중하고 있고 차기 대선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3선 출마와 관련해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31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도 산불 관련 기사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남은 이번 영남 지역 산불, 인명피해도 또 재산 피해도 막심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553억 원이 넘는 희망이 모였습니다. 네, 어제 경북 청송군에 있는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로 가보겠습니다. 군민들은 일주일째 이곳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로 전국에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모인 기부금은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또 유가족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10억 원을 기부한 BTS의 정국을 비롯해서 많은 연예인들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LH도 각각 기부 행렬에 동참했는데 LH는 비어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긴급 주거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적십자사도 산불 피해 지역에 2천여 명의 구호 인력을 투입해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이재민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과 같은 대형 산불 다시는 없어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이 필수겠죠. 전 산림청장의 인터뷰를 실은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산불을 키운 배경에 나무 베는 걸 손가락질하는 한국의 풍토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산림 녹화에 성공한 우리나라에서 벌채는 부정적 대상, 비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박정호 전 산림청장은 적절한 벌채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 필요성을 알면서도 인도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임업 선진국들의 10분의 1 정도에 그치는 열악한 임도가 산불 예방과 진화를 막았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박 전 청장은 재조림 목적의 벌채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했습니다. 다 큰 나무는 베서 활용을 하고 탄소 흡수율이 높은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벌채 이후에 생물 다양성 훼손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재조림 후에 3년만 지나도 생태계가 더 안정되고 다양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벌채 구역의 10% 이상을 남겨두는 친환경 벌채가 대세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산불을 키운 요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부족한 임도를 꼽기도 했죠. 그런 점에서 귀를 기울일 만한 산림정책 전문가의 인터뷰였습니다. 끝으로 한겨레 신문입니다. 산불을 키운 원인으로 후진적인 진화 시스템도 꼽힙니다. 대부분이 고령인 진화대원 등 인력 문제와 함께 열악한 장비 문제가 있죠. 부품이 없고 크기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에 산림청약이 3대 중에 1대는 못 떴다고 합니다. 산불 진화 인력의 95%를 차지하는 산불 예방 진화대, 대부분이 농촌 어르신들이고요. 단기 계약직에 전문적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전체 산불 진화 인력 중에 전문 인력은 단 539명, 전체의 5%에 그치고요. 여기에 땅이건 하늘이건 열악한 장비가 산불 진화를 더 어렵게 했습니다. 야간 진화 시에 지상에서 큰 역할을 하는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은 전체 산불 진화차의 2%에 불과했습니다. 산불 진화의 핵심인 산림청의 헬기는 50대 가운데 35대만 현장에 투입했고요. 하지만 산불 전문 인력과 대형 헬기 모두 충원은 없었습니다. 산불 대응 역량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산불은 더 자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9년 동안 매년 산불이 발생했고요. 겨울이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점점 커지는 산불 위험에 대응하려면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3월 30일 아침 신문에서 다룬 산불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방수장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는 데 뜻을 맞추면서도 방위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첫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타이완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I look forward to discussing the need for credible deterrence in this region, to including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Japan is our indispensable partner in deterring communist Chinese military aggression. 나카타니 방위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の実現のために
お互いに最も信頼するパートナーであるということを日米緊密に今後とも連携を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이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방위력에 투자하는지 더 깊이 알기를 기대한다며 일본의 방위비 인상을 거듭 강조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위비는 일본 자체의 판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미국의 이해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도 방위비의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그세스 장관은 주일미군 통합군 사령부 설립 1단계를 개시했다며 싸울 수 있는 사령부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의 공동 생산을 조기에 개시하기로 한 데 이어 우주 사이버 분야의 안전 보장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월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디펜딩 챔피언 기아가 한화를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외국인 타자 위즈덤과 불펜진의 핵심 조상우 투수가 챔피언 본능을 깨웠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기아가 한 점 차로 끌려가던 6회 초 한화의 새 홈구장 왼쪽 담장을 훌쩍 넘기는 대형 홈런이 나옵니다. 외국인 타자 위즈덤이 한화 류현진을 상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동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3경기 연속이자 시즌 4호 아치를 그린 위즈덤은 홈런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아는 6이닝을 2점으로 막은 류현진이 7회 마운드를 넘기자 석점을 뽑으며 승기를 굳혔습니다. 중견수를 넘긴 대타 김선빈의 1타점 2루타에 이어 김규성과 위즈덤이 연이어 타점을 추가했습니다. 한화의 이틀 연속 역전패를 허용했던 기아 불펜진은 4이닝을 한 점으로 틀어막으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1.2이닝 무안타 무실점으로 시즌 2호 홀드를 기록한 이적생 조상우의 부활이 돋보였습니다. 팀이 좀 힘든 상황인데 또 일요일에 원정에서 연패를 끊었다는 게 좀 의미 있고 고척 경기에선 SSG가 한유섬의 시즌 첫 홈런 등을 앞세워 5연승을 노리던 키움을 멈춰 세웠습니다. 시즌 초반 1할대 타율로 보존한 한유섬은 6회 비거리 125m의 홈런으로 부진 탈출을 알렸습니다. 올 시즌 선발 투수로 변신한 SSG 문승원은 6이닝 2실점 5투로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잠실에선 삼성이 한 점차 승리로 두산을 따돌리고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했습니다. 선발 레이에스의 5이닝 2실점 5투에 불펜진 4명이 4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화답했습니다. KT와 롯데의 사직 경기는 연장 10일의 접전 끝에 4대4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프로야구 NC의 홈구장인 창원 NC파크에서 경기 도중 경기장 구조물이 추락해 관람객 3명이 다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이번 주 창원 NC파크에서 열리는 NC와 SSG의 주중 3연전을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KB손해보험을 꺾고 8시즌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6년에서 2017 시즌부터 8시즌 연속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정규리그 1위 현대캐피탈과 1위부터 오전 3승제로 챔피언 결정전을 치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발표합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김수현이 법률 대리인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수현의 입장 표명 이외에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드라마 가시나무새의 주인공으로 인기를 끈 배우 리처드 체인벌린이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체인벌린의 대변인은 현지 시간 29일 밤 하와이 오이우섬에서 뇌졸중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체인벌리는 1983년 미국에서 방영된 TV 미니 시리즈 가시나무새에서 주인공인 가톨릭 신부 렐프를 연기해 큰 인기를 끌며 미니 시리즈의 제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배우입니다. 찬바람 불던 주말이 지나고 오늘은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로 출근길에는 공기가 차가운데요.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로 접어듭니다. 당분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낮까지 충남과 전북 서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서풍 계열로 바뀌면서 기온이 오르는 건데 동쪽 지역은 오히려 대기 건조함이 심해지겠습니다.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인데요. 불이 크게 번지기 쉬운 환경이라서 계속 경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3도, 안동은 영하 1.6도 등 출근길엔 쌀쌀하고요. 낮에는 서울과 광주 14도, 대구는 15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산불이 진화되면서 한시름 놓긴 했지만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불 지역에선 아직 잔불이 남아있고요. 내륙 지역은 대기가 점차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3분 뒤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